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이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요 변함없는 원불교의 대표 미녀 3인방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 어머니가 돼주신 우리 최정윤 교무님 나와 계신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희가. 네, 아니, 근데 방송을 2주를 하셨는데 뭔가 좀 달라지셨어요. 저는 느꼈거든요. 네, 솔직히 좀 달라졌죠? 마음가짐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어떻게요? 좀 초반에는 걱정도 되고 네. 좀 떨렸거든요. 조금 네. 설레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뭔가 열심히 역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해주세요. 네, 부담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김금희 교도님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디 가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김금희 교도님 보셨어요? 네. 야, 지난주까지 이제 한복을 네. 곱게 입으셨다가 네. 오늘은 새로운 모습인데 네. 네. 처음으로 한복을 벗고 네. 평상복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 내 평상복도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저는 예쁘세요. 한복이 잘 어울린다는 말만 들어가지고 오늘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뭐니 해도 우리 맏언니 아 정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네, 우리 또 마멘톡 그 게시판에 아니 아나운서분이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요. 네. 어떠셨어요? 방송 나가고 나서 주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아마 네. 많이 다른가 봐요. 평소 모습이랑 아, 네, 갑자기 방송이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정은 교무님,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네,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온화한 미소로 네, 저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식에서 그 인디언의 그 결혼 축시가 이제 종종 읽힌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네, 이런 축시라고 해요. 교무님, 네. 이 축시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제 제자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요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혼을 보통 저희가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결혼이 일륜지 대사일까? 그러면 결혼은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한 가정이 서로 결합이 돼서 만나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그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네, 여러 그 가정들이 모아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라의 기본이 가정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결혼이잖아요. 네. 결혼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이제 한 나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야, 우리 교무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어머니세요. 네, 부러우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뭐 개인이잖아요. 사람이 둘인데 결혼을 하면 왜 꼭 하나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늘 솔직했어요. 아, 그러세요? 맞지 않으시? 네네. 네. 제 생각에 이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할 때랑 다르게 연애할 땐 조금 그 하려고 하는 일이 달라도 네. 조금 괜찮았는데 결혼을 한 뒤에는 뭔가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나의 의견만 피력하면 약간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인생 길에 있다라는 표현이 같이 계속 이거를 일구어 나가야 된다는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생각은 네. 하시는군요. 네. 쉽지 않지만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얼굴에 난 네. 진짜 어려운데라고 써 있어요. 네, 결혼은 참 어려운 거였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네. 아직 공부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저기 또 김지행 교도님보다 네. 또 결혼 선배시고 인생 그쵸. 선배이신 김금희 교도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제가 결혼할 줄 몰랐어요. 또 이제 예술을 좀 하고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근데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고 네. 이제 주위에서 많이들 하시고 해서 아, 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나 보다 했는데 아,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정말 그 평생을 네. 한 가족이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일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한 가정과 나를 조금 희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큰 용기를 주는 게 그 네.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사랑을 안 했으면 그렇게 모든 저희 시댁도 챙겨야 되고 네. 또 우리 가족도 챙겨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서로 맞춰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지고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아기가 생기고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어떤 그 결심을 해야 되고 막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를 막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큰 용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왠지 용기가 네. 다른 의미예요. 용기가. 항상 다짐하죠. 아. 그럼 우리 맏언니, 네. 네, 문희정 교도님.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에 크게 막 어느 때쯤에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게 별로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건 하나를 사게 되더라도 어떤 때가 좀 있는 거가 있잖아요. 네. 집을 보러 다녀도 왜 그런 얘기들 하시죠. 뭐 음. 어떤 때가 좀 있다. 그 집이 딱 내게 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좀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지금 막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뭐 이제 그 선배로서 결혼해서 이제 살아온 선배로서 조금 조언이랄까 조금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냥 나는 불완전하고 네. 상대도 불완전해. 그런데 이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보완을 좀 해주는, 내가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은 이런 걸 또 조금 잘하네. 그러면 난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 약간 좀 이런 자세로 가면 생활 자체가 좀 편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만남도 좀 편해질 것 같기는 네, 해요.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다행인 게 우리 김지행 교도님께서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출연을 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좋은 기분, 네, 유쾌한 기분 가지고 맘앤톡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구호 다들 아시죠? 네, 맘앤톡 하면 출발 우리 했었잖아요. 네. 다 함께 해볼까요? 네. 맘앤톡 출발! 좋습니다. 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인데 어떤 분이 한 말이시죠? 네,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네, 이런 말을 유명하신 분인데 했었죠. 제가 몰랐네요. 네,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분이 약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공감하기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게 요즘은 이 여성들도 강하잖아요. 네, 여성도 강하고 어머니가 되면 더 강하다. 이렇게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강하다가 아니라 강해진다. 강해진다.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해진다. 이 말이 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어떠세요, 문희정 네, 저도 교수님? 진짜 100%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제가 엄마가 안 됐더라면,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네. 엄마가 아직 안 됐더라면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결혼 전의 결혼 전에 나의 모습과 네. 결혼한 이후의 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어 보니까 정말 다른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실은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엄마가 같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멘톡 첫 번째 순서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마멘톡의 첫 번째 순서 다들 아시죠? 네, 키워드 내 맘대로 픽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내 맘대로 픽은요, 우리 김지행 교도님께서 같은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바로 네. 미세먼지입니다. 아, 미세먼지 심각하죠, 요즘. 맞아요. 네.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었죠? 네, 두 분 민감하세요, 미세먼지에? 이제 뭐 다들 요즘에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다 보잖아요. 근데 저는 또 목을 쓰는 사람이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이 먼지와 또 그 안 좋은 환경이 목에 아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목부터 이렇게 풀거든요. 아무래도 먼지가 많을 때는 목이 좀 칼칼하고 또 소리가 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MC 선생님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예. 남자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신경을 안 쓰거든요. 써. 아, 그렇구나. 네, 미세먼지가 뭐 강합니다. 네. 뭔 상관이야? 그러고 나가요, 그냥. 나가서 뭐 농구하고 네, 축구하고 네, 네. 야구하고 하거든요. 또 네. 저도 저지만 또 아이들도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 아이들 걱정까지 네. 또 하시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날씨 보고 미세먼지가 어떤지 확인하고 이거가 이제 애들이 학교 가기 이전에 네. 그게 확인이 돼야 마스크를 착용할지 말지 뭐 이런 거죠. 또 거기까지 네, 네. 걱정을 하셨군요. 네, 김재현 교수님도 요새 미세먼지 막 네. 싫어요? 저는 왜 네. 싫으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저는 원래 봄을 좋아해요. 봄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봄 되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생긴 이후부터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정말 현저히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봄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아이가 난다면 그 아이는 한 2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집에만 있어야겠구나. 약간 이런 벌써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갈수록 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야, 남성분들 저기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네요. 네, 저희 몰랐거든요. 네, 외출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무님. 네. 네, 이 대학교에서도 네네. 이제 20대 학생들 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미세먼지가 조금 농도가 나쁨 수준에 나오게 되면 네. 이거를 안 벗으려고 해요. 또 그 민낯도 민낯이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요즘 중고등학교는 거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두고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웬만하면 발표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빼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네.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쓰레기 제로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유아교육과 내에서 쓰레기 제로화 운동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나도 요것 좀 하고 있다 하는 거 있으세요? 공기청정기를 집에 저는 4대가 있어요. 아, 4대를? 네. 4대요? 네. 방방이 있으시군요. 네. 방마다요? 네.
사실 뭐 네 군데 다 있는 집은 저는 처음 보는 그래요. 거거든요. 저 지금. 주위에는 친구들은 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네. 저희 때보다 조금 덜 건강한 것 같아요. 비염이나 네, 맞아요. 알러지가 그런 많기 부분들이. 때문에 저희 네. 애기들도 아토피는 없는데 그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고 아파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투자해서 네. 근데 사실 화분은 제가 성격상 잘 못 키워서 편하게 청정기를 4대를 놓고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되게 안심하면서 살고 안심이 되겠어요. 네. 어딜 가나 이제 그렇게나마. 공기청정기가 네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럼 김지현 교도님은요? 네. 저는- 미세먼지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세먼지가 네. 보면 약간 그런 뭐 경유차에서 나오고 이런 약간 배기가스 같은 것에서 나오고 이런 거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스프레이 안 쓴다 이런 어렸을 때 그런 거랑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고 있는 거는 딱히 없는데 이제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고 싶긴 해요. 전기차로. 약간, 네, 물론 지금 휘발유긴 하지만 네. 경유는 아니어도 약간 전기차로 바꾸면 조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길거리에 있는 어떤 미세먼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어요.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차를. 그쵸. 네, 개인적으로 네. 결론은 그거예요. 전기차 사고 싶다는 사실 얘기예요. 뭐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 미세먼지 줄이는 건 차를 아예 안 사고 네, 그럼요.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고 싶어요. 나는 네, 차가 네. 사고 싶다. 네, 그럼요. 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 나가면 남편분이 네. 안 사줄 수도 없거든요. 보고 있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미세먼지 우리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또 지구를 물려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무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김교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각 공간마다 실은 저희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2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기청정기는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은 그 공간을 벗어나는 밖의 활동들, 예를 들면 저희가 더 많은 활동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다른 또 오염들이 많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모든 것을 줄이는 거.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덜 안전할지라도 네. 함께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이 지구를 오래 건강하게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그 환경을 살리는 환경보호 운동이나 또 지구 살리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각자가 나는 어떻게 이 환경과 지구를 살릴 것인가를 늘 과제로 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네.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네. 야, 네, 멋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 작가님이 한 안타깝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노력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여러분은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와쓰다 순서가 왔습니다. 야,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공감업 와쓰다 요거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감업 와쓰다. 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말의 온도입니다. 네, 말의 온도.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읽어보신 분은 혹시 안 계시죠?
그렇죠. 오늘부터 읽으려고. 아, 오늘부터 읽으시려고. 네, 평소에 우리 책 많이 안 읽으세요? 그래서 말의 품격은 잘 네. 처음 들었고요. 네. 신사의 품격은 야, 신사의 여러분 신사의 품격 나왔습니다. 야, 장동건 씨 팬이신가 봐요. 네, 좋습니다. 장동건 씨가 잘생겼나요? 남편분이 잘생겼나요? 저희 남편이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앞으로는 방송하실 때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눈은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글귀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양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제가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 중이시네요. 네. 어딘가 있겠죠. 네. 아, 어딘가에 떠 있을 있겠다. 거예요 분명히. 네. 어딘가 있겠다. 네. 네. 좀 제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가지면 네. 좀 더 그 따뜻한 온도의 말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더 나이가 들수록 좀 막 급하고 좀 촉박하고 이러면 좀 여유가 없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생각이 말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열심히 네. 하려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말에 관련된 네, 속담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많죠. 그렇죠? 네. 뭐가 기억나시는 거 하나? 뭐 그냥 가장 간단한 가는 말이 고와라, 오는 말이 곱다. 오, 네. 그렇죠. 저도 네. 그거 생각했어요. 같은 건 안 됩니다. 하나씩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또 먼저, 뭐가 있어요? 예. 딴말은 먼저 새가 네,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오, 그렇죠. 뭐 이런 그것도 것도 있고요. 있죠. 네. 네. 교무님 혹시 생각나시는? 저는 네. 말하면 네. 그 나팔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네. 대종사님께서 네. 그 말은 그 이제 나팔을 불고 다닌다라고 하는 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나팔이 어떤 곡조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또 해주고 아. 어떤 나팔의 곡조는 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하게도 해주고 아. 또 희망이 생기게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곡조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저도 늘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이 과연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피드백을 받아보면 제 말을 듣고 나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적인 어떤 욕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네. 교무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되게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보고 보통 이제 솔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솔톤이요? 네, 제 음성 도레미파 자체가 솔. 도레미파솔로 하면 솔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솔톤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세계, 그 무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무의식 세계에서 네.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가 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이 말은 복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죄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정산 총사님께서는 구시 화복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말은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악기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야,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이 말이라는 것 자체에는 엄청난 또 힘이 있잖아요. 네, 우리 또 교무님 말씀처럼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정말 큰 힘이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하는 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 때문에 뭐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일이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 네, 그 이야기 한번 있겠어요. 한두 번이 아닌 네,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나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는
그 아무래도 결혼 연차가 좀 되니까 이 중에서 연차만큼 네, 경험이 더 많지 않을 아, 매년 있는 일인가요? 아, 매년 있는 일이군요. 정기적으로 있는 일도 있고 오. 부정기적으로 또 오는 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은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그게 횟수가 많지 않았을 때 네. 그 싸움을 하거나 또는 뭐 서로 이제 언짢은 말을 주고받거나 이러고 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요. 뭐 한동안 이제 서로 뭐 보지를 않는다, 뭐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일주일째 말을 안 했다. 저희 주변에도 이제 아직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긴다 그럴까? 이제 말을 할 때도 네. 아 그래 저런 말은 좀 그랬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피해가는 경우가 또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네. 어떤 말이었어요? 그럼 어떤 말 때문에 네, 그렇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딱히 그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상처받는 말들도 많잖아요. 제가 또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네. 그 저희는 이제 딱 경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동갑내기 부부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요. 하다가 네. 서로 이제 의견이 막 이렇게 이제 분분해지죠. 네.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싹 와서 왜 싸워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우리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좋게 말을 해요. 아, 네. 그때까지는 의견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제 그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자꾸 이제 자기 주장만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시점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딱 경계가 올 때가 있어요.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이 딱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갑내기 부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그때는 이제 경계인 거죠. 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표로 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맞아요. 당신에서 이제 뭐 야, 친구, 너 야, 뭐 이렇게 너. 가는 거죠. 가장 심하게 들어본 말은 또 어떤 말을 글쎄, 들어보셨어요? 뭐 기억은 안 나요. 사실 뭐 있었겠지만. 네. 이제 지우신 거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지우고 지우는 싶어서. 거죠. 네. 아. 이제 법무 말씀에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제 아.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선물을 이제 내가 받지 않으면 들고 온 이가 다시 들고 가야 된다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종종 잘 써먹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많이 안 담아두고 왜냐하면 이제 그걸 계속 담아두면 다음번 싸움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이제 잊어버리고 네. 네, 다음번 싸울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 네. 그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말에서 이게 그 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조금 그 공경심이 잘못하면 놓아질 수 있는 그러지 아. 않을까.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도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경어를 사용하는 그런 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특히 아이들에게도 늘 경어를 사용해 주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부부도 계속 지금 존댓말을 서로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자꾸 이제 와이프가 술만 먹으면 반말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의 겁니까? 소리 아니에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하다가 힘을 네, 빌려서. 여기 편집이요. 네. 네. 편집하겠습니다. 저는 네. 남이 하면 칭찬도 똑같은 말인데 네. 남이 하면 칭찬이고 저희 신랑이 하면 좀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다른 분들은 김금희 씨는 너무 좋겠다. 노래도 잘하고 노래 부르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어떤 나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저희 신랑이 한 2번 정도 그런 얘기, 야 너는 좋겠다. 넌 네가 잘하는 걸로 돈도 벌고 이런데 네. 똑같은 말인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상처가 돼요. 왜요?
어쩔 때는 이게 노래 부르는 게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뭐 항상 이제 무대에서 나오면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의 네. 기분이나 저의 컨디션에 따라 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럴 때는 남편한테 조금 뭐랄까 좀 보호받는다고. 야, 너가 정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든 이렇게 공연하고 너도 조금 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부인은 그런 말 있잖아요. 너가 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막 정말 저희 남편이 회장이고 뭐 예를 들면 네. 이게 제가 저도 직업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 생계일 수 있는데 너도 좀 한번 쉬고 너도 집에서 조금 편하게 애들도 보고 이제 그게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듣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너는 좋겠다. 넌 네가 뭐 잘하는 걸로 돈도 벌고 이런데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될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야,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말이라도 전문가가 해주면 그죠.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듣게 되죠. 그런데 그냥 집에 사람이 해주면 네. 그게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냥 마냥 뭐 그러진 않지만 네.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좀 힘든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근데 네. 사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근데 항상 이쁜 옷 입고 노래 부르고 이게 어쩌면 저희 신랑은 좀 부러워 회사원이니까 저의 프리한 생활이 좀 부러워서 네.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남편한테는 조금 위로 다른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데 아마도 남편분도 그런 의미를 그런- 담아서 네, 했을 아니, 텐데 네. 네. 그런데 그렇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그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죠. 들려지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야, 이거는 남자로서 반성하게 되네요. 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좀 미안한 감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혼 네. 생활이 어렵나 봐요. 서로. 그러니까. 네, 서로 그게 맞춘다고 하는 저 잠깐 나가 있을까요? 괜히 저 미워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그렇군요. 많이 또 배우게 되네요. 네. 그럼 김지행 교도님께서도 그런 경우 있으시겠죠? 네, 있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 얼마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사신 이 선배님들에 비하면 저희는 네. 아직 이 기록이 좀 짧아요. 그런데 딴 거보다 저는 좀 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 맛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근데 신랑은 조금 그런 거가 익숙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한 예로 이제 제가 만약 집에 밥을 뭐 했어요. 맛있게 요리를 했으면 전 개인적으로 맛이 조금 없더라도 맛있다 해줄 수도 있고 아유 뭐 잘 만들었네 이런 말 해줄 수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런 거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일 했어요. 심지어 해달라 네. 했더니 이번에는 입만 대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대놓고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약간 기만하는 건가 나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약간 상처 받기도 하고 뭐지? 이 사람은 뭘까? 이 남자는 뭘까?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말했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네, 그렇죠. 진심이면 더 흉내 내지 좋고. 말고. 뭐든 네. 좋으니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좀 어렵다. 가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근데 적이 이 있어요. 포인트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알겠지, 뭐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이러지 않나?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걸 정확하게 그냥 남편이든 아이든 뭐 이렇게 나는 이게 필요하다. 나의 상태는 지금 이렇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보통 저희가 아이 메시지 전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행교도님 말대로 입도 먹지도 않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진심이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공부를 하면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마음 공부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일 법문이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서로 부부 간에도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김지혜 교수님.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저기 시켜 드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맛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초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정말 금방 따라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을 또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큰애 저 아이가 둘인데요. 네. 아이 아주 어릴 때 둘 다 어릴 때 큰애가 이제 자기 동생을 야단을 치는데 보니까 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와. 제가 이제 야단 칠 때 이렇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러면 이제 꼬치꼬치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큰애가 작은 애를 야단을 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지만 그런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로. 저것은 내가 보여준 모습이다. 야. 그게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에 오는 걸 보면은 네. 친구들 간에 얘기할 때도 네. 집에서 했던 엄마 아빠의 대화를 그대로 해요. 정말 깜짝 놀랄 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누나는 늘 싸돌아다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이 누나한테 너는 맨날 싸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싸돌아다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또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 싸움에서 오가는 말을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야,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김구미 교도님도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있는데 네. 좀 우스운데 저희 신랑은 이제 좀 불화가 생기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시구나. 처음에 저는 이걸 잘못을 따져서 네.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미안해 인정하고. 다시 뭐 이런 성격이거든. O형인데 저희 신랑은 이제 B형이에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건 3일이건 본인이 풀릴 때까지 그냥 내비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아이들이 큰애기가 제가 17살인데 네. 아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싸우셨는데요. 네, 그건 자신해요. 왜냐하면 야. 정말 큰 소리나 왜 그래 뭐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다행인 것 같으네요. 오히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가 그대로 옮긴다고 하니까 네.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네, 중에 하나네요. 저의 그죠? 마음에는 네.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진짜요? 네. 아니, 저도 B형이거든요. 그래서 저 비슷해요. 저도 네. 이렇게 뭐 그러면 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게 많이 화가 됩니까? 이 아내의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말 안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손해는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방한테 표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이 되면 이제 실수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에는 장문에 편지를 계속 쓰더라고요. 싸우면 편지가 이제 편지를? 싸우면 그것도 좋네요. 네, 싸우면 일단 글로 다 이제 자기가 뭐가 불편했고 네.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편지로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메일로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장문의 톡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대신에 글로 이제 그걸 전달을 하는데 네. 그것도 참 현명한 방법이다. 근데 글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실은 어찌 보면 그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글은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의까지는 어찌 보면 다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과 글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야, 이런 또 방법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네, 요런 글귀가 또 적혀 있다 그래요. 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가 끝나서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갔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되시죠? 맞아요. 네, 이 말이 주는 이 상처 정말 치유하기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또 말에 받은 상처는 말로써 치유가 맞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로써 누군가에게 굉장히 좀 치유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네. 말로 쉽게 상처를 받는 이제 그 아이 연령대도 그렇고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택한 방법이 그 그러니까 자기 방문 앞에다가 네. 이제 이렇게 일기처럼 그렇게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방문 앞에 상대방을 향한 감사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는 이제 방방감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너가 뭐 이렇게 해줘서 오늘 너무 고마웠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의 주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문 앞에 떡하니 걸어놓죠.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계속 보게 되니까 자기를 향한 나머지 식구들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남편한테 좀 불만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 그렇게 미리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이제 오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방에 이제 저를 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감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사소한 어떤 단어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마음이 울적하거나 이러면 야, 가서 또 그것도 읽고.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예요. 저는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 같아요. 어, 이런 방법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노력. 그만큼 과정이 이제 풍랑이 이제 굉장히 파고가 그렇죠. 높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쉽게 나오는 방법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친한 친구인데 네. 그 남편은 항상 저희 친구가 전화 끊기 전에 끊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한 번도 뭐 끊어 하고 끊은 게 아니라 이제 제 친구는 항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끊은 거예요. 그거 기분 진짜 안 네, 좋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네. 정말 이혼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 친구가 얘기하다가 신랑이 끊으면 너무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까봐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혼자 여보 그래 저녁에 오늘 일찍 두라고 그러고 이미 끊었는데, 이게 근데 이 뭡니까? 친구가 너무 고민을 했는데 네. 한 언니가 조언을 해줬대요. 그러면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한번 해봐 이런 거야. 그래서 웬 핸드폰 이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당신 핸드폰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화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당신 핸드폰이 그냥 끊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아유 뭐 내가 그런 방법까지 써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핸드폰을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핸드폰을 내가 바꿔줘. 무슨 핸드폰?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 얘기 안 끊었는데 당신 핸드폰이 그냥 끊어져 그랬더니 갑자기 밥을 먹어서 푹 웃더래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근데 정말 그 계기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먼저 끊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먼저 끊어? 나 기분 나빠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안 그쵸. 되는데 네. 이제 저가 그거 이렇게 말이 조금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좀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경험 생기면 같이 써먹을 수 있는. 한번 좀 10번 참을 거를 한 번 지혜를 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핸드폰을 바꿀 때 내가 계속 먼저 전화를 끊으면 와이프가 핸드폰을 하나 사줄 수도 있겠고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 사람과 사이의 관계는 말로써 형성이 된다고 저희가 봐도 뭐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죠? 교무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반드시 좀 쓰임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저는 가장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 하고 보니까 그 딱 네 마디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 그래. 네, 그렇지. 그다음에 좋아, 잘했어. 아. 네, 이 네 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살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7남매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래. 그런데 그 그래가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하는 그래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공감해주는 그래. 네, 경청을 잘해야 그래라는 것이 진심이 담겨서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럼 뭔가를 했을 때 그렇지. 좀 추임새 같은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 좋아. 뭐든지 어떤 실은 보면 자녀들도 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말을 이제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선택이 됐든 좋아.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잘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를 이렇게 빌어서 보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또 저희 모든 관계에서 인연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네 마디가 서로 사람 관계를 좋게 해주고 또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네. 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을 지금 저희 저희가 아이한테 들었어요. 바로 해주겠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네 마디. 그렇구나. 그래. 좋아. 그렇지,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너무 좋습니다. 김지행 교도님이 저는 두 분은 걱정 사실 안 되는데 약간 걱정돼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렇지, 좋아, 잘했어.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남편 네. 역할이 돼서 우리 교도님, 지행 여보, 우리 미세먼지 심한데 저기 밖에 나갈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무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참으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네. 연습이 필요해요.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연습 열심히 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다음 번까지 연습을 해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멘톡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말의 온도란? 네, 이번에는 우리 맏언니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말의 온도란 네. 그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의 온도란 그 그릇의 온도다. 그러니까 뭐 따뜻한 걸 내야 될 땐 그릇을 미리 데워서 이제 거기다 음식을 담잖아요. 네. 또 차가운 거는 차가운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그릇에 담고 그런 것처럼 말의 온도는 그 말을 담는 그릇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네.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금희 교도님. 전 간단하게 말의 온도는 0도다. 영도다. 요거 의미가. 영도. 말의 온도는 0도. 네. 약간만 그래도 풀이해 주세요. 영도다. 따뜻한 말이 오갔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네. 또 나쁜 말과 서운한 말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0에서 시작하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예술가다우신 네, 표현이었습니다. 네, 김지행 교도님. 네. 저 차례인가요? 네. 제 생각에 말의 온도는 저는 사실 마음의 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면 사실 좋지 않게 나갈 때도 많고 제 마음이 행복하면 사실 별일 아니야라고 넘어갈 때도 많은 걸 느끼면서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내 말의 온도도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멋지셨습니다. 우리 교무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말의 온도는 불공이다. 불공이다. 네. 그 불공은 어찌 보면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그 불공을 해야 결국은 그게 성공되는 불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불공으로, 그 다음에 뭔가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불공으로, 그래서 각각 다양하게 그 상대에게 맞는 그런 불공을 하는 것이 말의 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있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쵸? 저희도 그래요. 그쵸? 네. 행복하세요? 네. 그렇지. 좋아요. 잘했습니다. 잘했죠?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서 남에게 희망과 또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맘앤톡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